서경석 목사님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내일 아주 대규모 집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꼭 모일 필요가 있느냐, 오늘은 모이지 말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내일 행사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애국 시민들에게 요청할 내용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일 행사의 준비 모임 차원에서라도 오늘 모여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섭섭해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조선일보에 5단 광고를 때리고 어제도 조선일보에 5단 광고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 5단 광고를 때렸을 때 저희가 광고비를 얼마를 내냐면 850만 원을 냅니다. 근데 모금이 얼마가 됐느냐? 첫 번 광고에서는 8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신문 광고비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광고를 내고 나서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2,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일 다시 이제 전부 모였을 때 이 성금함을 돌리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할 때 최소한 10,000명이 모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요번에 꼭 모여야 된다 하고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네, 요번에는 특별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문제 제기를 하고 연기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한미 동맹관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요번 행진에는 우리가 꼭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일 그만큼 모인다고 한다면 저희는 광고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 매주 토요일 날 사드 긴급 즉각 배치 촉구 국민대회로 우리 계속 모입시다 라고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 태극기 세력이 비로소 지난 한 달 이상의 이 멘붕 상태와 부진을 극복하고 나라의 위기 상황 앞에서 저희가 이제 다시 적극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사드를 연내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한미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한결같이 우려스럽고 부정적인 보도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길이 굉장히 험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바쳐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트럼프가 그러면 사드를 빼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를 빼겠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여론을 일으켜서 왜 우리 주한미군이 사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먼저 우리 미국 군인이 사드의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괌이나 오키나와로 철수해라, 이 목소리가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80%가 지금 한국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밝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 태극기 세력의 노력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지금 오늘 이 좌파들, 사드를 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좌파들이 이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는데 그 숫자가 5,000명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내일 그거보다 5배는 더 많이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주위 사람들을 사방에 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최대한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상 배치 반대, 즉각 배치 촉구 시민대회를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 6.25 기념 집회를 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10,000명, 20,000명의 애국 시민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다시 사드 즉각 배치 촉구 국민대회를 하니 여러분들 다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내로 국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서울역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문에서 모이도록 국본하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국본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대한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5시까지 집회를 하고 이어서 다 같이 우리는 오후 5시에 모이니까 오후 5시에 온 국민이 사드 즉각 배치 촉구 국민대회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국본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최소한 5,000명이 대한문에서 모일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옳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장기정 씨가 성주에 가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지난 22일 날 구국동지회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집회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번 이 25일 6.25 행진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진을 마치고 27일에 성주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최소한 지난 22일 날 성주를 가시지 못하신 분은 요번에 전부 다 좀 가줬으면 좋겠다. 또 뿐만 아니라 한번 가셨던 분도 요번에는 우리가 목표가 1000명, 1500명이 모이는 것이 목표이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가셔서라도 그 숫자를 채울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요번에 외신 기자들도 이것을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국 시민들이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촉구하러 성주까지 내려가서 집회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전 세계가 알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 전화번호에 성주에 27일 날 가실 수 있는 분은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010-8690-0010입니다. 010-8690-0010인데요. 네, 여기에 꼭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10시에 대학문에서 27일 날 오전 10시에 모이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저희가 적은 돈으로 모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지만은 지금 현재 요새 애국 이 태극기 집회에 재정적으로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유감스러운 광고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지난 20일간 서울시 성관위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지난 2주일 동안은 무기한 농성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며칠 밤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규명해라. 몇 군데라도 투표함을 재검토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정보 공개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서 어제 선관위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은 뭐냐면 공직선거법 223조에 의해서 투표함을 재개봉을 하려면은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전에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이렇게 많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전화가 수없이 나오니까 일체 그 전화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받는 사람은 이 사무원도 말이죠. 임시 사무원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송을 하라는 말은
생 거짓말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이 소송을 해가지고 투표함을 재개봉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있다고 하는 전화가 걸려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긴장을 해가지고 일체 간부들은 전화를 받지 말아라. 사무보조원이 억울하면 소송하시오. 그 말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소송을 한다고 투표함을 재개봉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과 같은 선관위원회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개똥으로 보고 이렇게 대접하는 선관위원회는 처음 봤습니다. 요번에 저는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적어도 1600명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나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선관위가 먼저 나서서 아이고 우리가 이걸 빨리 해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선관위에 의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저희는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해산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산식은 김영덕 선관위원장 규탄 집회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런 너무 선관위는 처음 봅니다. 예, 의혹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전부 덮어버리고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전부 오도해서 절대로 개봉할 수 없도록 거짓말을 하는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시지만 일요일 날에는 행진에 참석해 주시고 월요일은 오후 4시에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하는 해산식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대한문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9시 반까지 오라고요. 9시 반까지.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내일 성금함을 돌려서 돈이 여유가 남으면 그 남는 여유를 거기 가는데 여러 가지 비용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